후 불면 날아갈 임지수. 어린 시절 비디오 키즈였습니다. 덕분에 장르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먹어치우는 잡식성 포식자로 늠름하게 성장했습니다. 10여 년간 얌전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비즈니스 이메일 혹은 각종 보고 양식과 결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좋아했던 것들을 되짚어 느린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 실감한나. 내일부터 진짜 10시까지 잘 거야. 너 방학 때 뭐 할 거야? 난 바다 가기로 했다. 요트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서핑도 할 거래. 수영복 샀는데 사진 볼래? 귀에 들려오는 새된 소리,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방학 계획을 말하는 아이들을 해치고 서연이는 교문을 나섰다. 자신이 시끄럽게 제잘되는 참새들 사이 우중중한 비둘기라도 된 것 같았다. 난 어차피 방학이라도 똑같겠지. 학원 가고 고모집 가서 밥 먹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엄마는 병원에 계신다. 아빠와 친척 어른들은 엄마가 아파서 당분간 요양해야 한다고 했다.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번에는 정말로 퇴원하시는 건지 확실히 설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따금 들려오는 고모의 한숨 소리에 서인이는 밥 먹던 숟가락을 잠시 멈칫할 뿐이다. 오늘은 정말 가기 싫다. 학원도 고모집도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는 걸 뭐. 길 건너 피아노 학원이 보였다. 학원에 가면 늘 똑같이 연습곡을 치고 보라색 색연필을 꺼내 포도송이를 채웠다. 한 번을 치고 포도 새알을 칠한 적도 많았다. 왠지 자신을 속이는 일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뚱땅거리는 건반 소리가 커졌고 덩달아 심장도 점점 쿵쾅거렸다. 두근거리다 못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대로 학원을 지나쳐 걸어갔다. 서인이는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에 다다랐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탓인지 아무도 없었다. 보는 사람도 없네. 여기서 좀 쉬어야지. 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알록달록한 그네에 털썩 앉았다. 발끝을 괜히 오므렸다 펴며 시간이 어서 가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곤 귀를 쫑긋 세웠다. 야, 나 비비탄알 다 썼어. 여기 놀이터인데 남은 거 있으면 좀 가져와 볼래? 누군가의 전화통화 소리였다. 서인이는 그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다. 같은 반 김우찬. 허구한 날 장난을 못 쳐서 안달인 시끄러운 녀석이다. 우찬이는 한 손에 장난감 총에 방아쇠를 끼우고 카우보이처럼 빙글빙글 돌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이윽고 서인이와 눈이 마주쳤다. 어라? 장서인? 범생이 내가 웬일이냐? 야, 좀 끊어봐. 우찬이는 재미난 장난이라도 떠올랐는지 씩 웃었다. 서인이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쓰던 못 본 척 딴청을 피웠다. 우찬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찾는 모양이었다. 가만히 있자. 여기쯤 있을 텐데. 옳지. 서인이는 바닥에서 비비탄 총알을 줍고는 환호하는 우찬이를 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 몸을 돌려 달아나려는 순간 총구에서 딱 소리가 났다.
서인이는 목덜미에 따끔한 통증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목을 감싸준 채 고개를 두리번거리던 서인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기이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네에 앉아 있었는데 여긴 도대체 어디야? 사람 몸집만한 하얀 플라스틱 공이 대굴대굴 굴러오다 이내 멈췄다. 서인이는 고개를 있는 힘껏 위로 젖혔다. 알록달록한 아치 모양 건물이 공사장의 대형 크레인처럼 웅장한 쇳소리를 내며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 놀란 나머지 입을 딱 벌렸다. 저건 내가 앉아있던 그네잖아. 세상이 커져버렸어. 눈을 비비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빌딩이라 생각했던 것은 깨진 보도블록이었고 소박했던 미끄럼틀은 월드컵 경기장보다 훨씬 컸다. 세상이 커진 게 아니야. 내가 콩알만큼 작아졌나 봐. 어쩌면 좋지? 그 순간이었다. 어느덧 거인처럼 커진 우찬이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지진이라도 난 듯 콩! 콩! 소리가 났다. 저 애가 날 밟기라도 하면 오징어포처럼 납작해질 거야. 2번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한다. 서인이는 철봉 아래에 피어있는 민들레꽃을 발견하곤 있는 힘껏 달려갔다. 가까스로 잎사귀 밑에 몸을 숨기고는 다리가 풀려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가 톡톡 어깨를 두드렸다. 얘,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름이 뭐야? 고개를 돌리자 거기엔 봄볕처럼 보송보송한 솜털을 가진 커다란 민들레꽃이가 있었다. 얼굴도 눈, 코, 입도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서인이에겐 꽃이의 의아한 표정이 느껴졌다. 난 장서인, 너는? 그래? 난 21번이야. 이름은 따로 없어. 형제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냥 씨앗이라고 불러. 자기 이름도 대충 짓다니. 태어난 김에 사는 자란 이런 녀석을 두고 하는 말일까? 서인이는 씨앗의 태평함이 자신에게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씨앗이는 묻지도 않은 말을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이 몸은 말이지. 비록 흔해 빠진 민들레 송이의 21번째 자식이지만 우습게 보지 않는 게 좋을걸? 나한텐 원대한 계획이 있거든. 원대한 계획이라니? 그게 뭔데? 난 있는 힘껏 날아서 지구의 배꼽에서 떡하니 꽃을 피울 몸이라 이거야. 지구의 배꼽? 그것도 몰라? 바다를 건너 호주라는 곳에 가면 울룰루라고 불리는 신성한 돌산이 있어. 넓은 평야 한가운데 붉고 장엄하게 우뚝 솟아있다지? 그곳에 내 뿌리를 내리고 싶어. 서인이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허무맹랑한 계획이지만 씨앗씨의 목소리는 상쾌하게 그지없었다. 서인이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갈래. 그 울룰루라는 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씨앗씨는 어깨를 으쓱이고는 솜털 한 갈래를 서인이에게 내밀었다. 바람이 안 불면 나 혼자선 못 날아. 내가 날 붙잡고 있는 힘껏 달려줘. 어떻게 난다는 건지 의심하면서도 서인이는 씨앗씨의 몸체를 붙잡고 있는 힘껏 다른박질 쳤다. 속도가 붙는 순간 씨앗씨의 날개 솜털이 활짝 펼쳐졌다. 어느새 서인이의 발은 땅에서 떨어져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때맞춰 바람이 불어준 덕에 둘은 금세 회오리 치듯 상공으로 날아갔다. 놀이터도 아파트도 뚱땅거리는 피아노 소리도 아스라이 작아졌다. 새파란 하늘이 순식간에 시야에 가득 찼다.
서인이는 이 각도에서 동네를 본 것이 처음이었다. 마치 미니어처 장난감 같다는 생각에 키득거렸다. 한참을 날아가던 서인이와 씨앗이는 하늘 한켠이 먹색으로 짙어지는 것을 보았다. 더운 여름의 열기는 서인이 일행을 날아오르게 했지만 동시에 불친절한 친구 하나도 데려온 모양이었다. 계절성 정란운이었다. 순식간에 피어오른 구름이 둘을 휩싸고 주변은 암흑으로 변했다. 금세 퍼부을 듯 번개가 일렁이고 있었다. 겁대가리 없는 꼬맹이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서인이는 대꾸도 못한 채 씨앗이를 꼭 붙들었지만 씨앗이는 심술 가득한 정란운의 목소리에 따지듯 쏘아붙였다. 꼬맹이라니? 말 조심해. 너는 덩치만 컸지 방금 태어난 아기나 다름없잖아. 누가 누구 보고 꼬맹이라는 거야? 어서 비켜! 정란우는 어이없다는 투로 말했다. 가소로운 것들, 주제를 알라고? 바닥에나 떨어지셔! 협! 외마디 기합과 함께 머금고 있던 빗방울이 물대포가 되어 쏟아졌다. 둘은 끈떨어진 연처럼 헤어리치는 폭풍 가운데 휘말렸다. 꼼짝없이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눈을 질끈 감은 서인이의 귀에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귀여운 손님들, 내가 뭘 도와줄까? 포근히 감싸는 잎사귀의 느낌에 서인이는 눈을 떴다. 이미 해가 진 듯 주변은 어두웠고 나뭇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씨앗이가 보였다. 누구세요? 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후박나무란다. 참 사나운 소나기였지. 서인이가 후박나무 할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건네는 동안 정신을 차린 씨앗이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여긴 어디쯤이에요? 호주는 아니겠죠? 호주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네. 여기는 보라 해안 절벽이야. 내가 태어나 237년째 머물렀던 곳이지. 237년이요? 한 곳에서만 237년이라니 지루하지 않으세요? 서인이가 놀란 듯 되물었다. 지루하다는 것은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나 가능한 거야. 237년간 나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단다. 어느 때는 동박새가 내 가지에 알을 까기도 하고 어느 때는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기도 했지. 오늘은 작은 인간과 여행하는 민들레 솜털을 보지 않니? 그리 생각하면 지루할 틈이 없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서인이는 떠나온 피아노 학원이 떠올랐다. 포도송이를 채우는 것은 지루한 일이지만 다 채우고 나면 항상 새로운 곡으로 넘어가곤 했다. 언젠가는 엄마와 함께 피아노에 나란히 앉아 작은 별 연탄곡을 연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해가 뜨는구나. 먼 길 가려면 서둘러야 하지 않겠니? 후박나무 할머니의 말에 씨앗이가 다시 솜털 갈래를 서인이에게 내밀었다. 절벽에 부딪히는 상승기류를 타고 둘은 날아올랐다. 황금으로 만든 해가 서둘러 떠오르느라 부서진 조각들을 미처 줍지 못한 듯했다. 아침바다는 눈부신 빛으로 둘을 맞이했다. 서인이는 마음이 벅차올랐다. 지금 기분이라면 호주가 아니라 남극이든 스칸디나비아 반도든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진짜 넓다 씨앗아. 시동 걸어. 단숨에 건너가는 거야. 서인이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다.
씨앗이는 서인이를 향해 큼지막하게 웃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들오들 떨더니 배짱 좋은데 베개 하나는 인정. 꽉 잡아. 수평선으로부터 줄지어 밀려온 파도가 모래톱에 부딪혀 부서졌다. 파도들이 실어온 대륙 저 너머의 이야기가 책을 펼쳐 보이듯 눈앞에 그려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호기롭게 날아온 것도 잠시. 둘은 좀처럼 해변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자꾸만 바닷바람에 밀려 해변에 나동그라졌다. 그 순간 서인이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문득 떠올랐다. 여름에는 육지가 뜨거워서 데워진 공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바다가 차가우므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분답니다. 이를 해양풍이라고 해요. 날 태운 채로는 바닷바람을 이겨낼 수 없어. 그렇다면 방법은... 씨앗이는 갑자기 손을 놓는 서인이를 당황하며 쳐다보았다. 씨앗아, 언제까지나 내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할게. 내가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 씨앗이로부터 펄짝 떨어진 서인이는 한번 크게 휘청이고는 부쩍 눈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몸이 원래대로 커진 것이다.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씨앗이를 크게 불었다. 바닷바람에 지지 마. 아무에게도 지지 마. 서인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작별 인사를 하듯 손을 좌우로 휘저었지만 씨앗이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어느덧 씨앗이는 바다 건너 점이 되어 사라졌다. 띡띡띡띡. 알람 소리에 서인이는 눈을 떴다. 눈가가 여전히 촉촉했다. 꿈이었구나. 정말 생생한 꿈이었어. 서인이는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아빠가 출근하시기 전 차려놓은 주먹밥을 먹으며 집을 나섰다. 멀리 세촐소 20회 여름방학식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라고 적힌 교문 현수막이 보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누군가가 어깨를 툭 치며 서인이를 불렀다. 야, 장서인! 너 괜찮은 거야? 김우찬이었다. 서인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야, 진짜 웃긴데? 나 어제 너 꿈에서 왔거든. 내가 너한테 장난친다고 비비탄을 좀 쐈거든. 뭐?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랬어? 가만 들어봐. 근데 내가 갑자기 뿅 사라지더라고. 기가 막혀서 예지몽인 줄 알고 새벽에 벌떡 깨버렸잖아. 초능력 생긴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그렇게 실없는 소리를 하고는 우찬이는 킥보드를 타고 서인이를 휙 지나쳐갔다. 서인이는 퍼뜩 생각난 듯 교실로 서둘러 올라가 학습용 PC를 켰다. 아빠와 찾곤 했던 포털 사이트의 위성지도를 열었다. 이응, 우, 리을, 리을, 우, 리을, 리을, 우. 영어 스펠링을 몰라 잠시 키보드를 만지던 손이 머뭇거렸지만 다행히 한글로 검색어를 치자 위성사진이 떴다. 울룰루 꼭대기 주변을 계속해서 확대했다. 마우스가 딸깍 딸깍 소리를 냈다. 씨앗이의 말대로 장엄하긴 했지만 붉고 황량하기만 한 풍경이었다. 연약한 민들레 따윈 뿌리 내리기도 전에 말라버릴 것 같았다. 최대치로 확대한 화면에는 울룰루 정상의 평평한 표지석과 물기 없는 관목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그 순간이었다. 서인이는 관목들 사이에서 아주 작은 노란 점을 찾아냈다. 먼지만 가득한 그곳에 어울리지 않은 활기를 담은 어찌 보면 작은 꽃처럼도 보이는 점이었다.
서인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꼬리가 솟아올랐다. 바다 저편으로 사라지던 씨앗이가 외치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났기 때문이다. 너도 지지 마. 먼저 가서 기다릴게. 낭독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도서관 시민서포터즈 추민자